양손에 떡을 주려 한다는 당내 비판을 받았었죠. 당권 도전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도 연출이 됐죠. 전당대회에 나선다면 반윤 후보로 찍힐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별의 순간이냐 힘든 순간이냐, 비윤계와 친윤계에선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표시했고요. 사실 이제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일단 파열음을 냈었죠. 결국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퇴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과정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들은 바 없다 부인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사의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요구한 거예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에겐 나 부위원장이 문자로, 이진복 정무수석에겐 나 부위원장 측 인사가 유선으로 사의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에서야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뒤끝을 남기며 말입니다. 전화도 아닌 문자로 사의를 표하는 건 고위공직자로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거 아니냐,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요. 나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트렌드를 따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신년 인사회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고 그런 초대 방식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문자가 아니라 이메일로 띡 보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 부위원장의 사퇴 여부를 놓고 벌인 대통령실의 신경전, 여권 내부에서조차 유치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보기에 얼마나 유치하다라고 느껴지시겠어요. 아니 본인께서 사의 표명을 했고 문자로 보냈다고 하는데, 물론 뭐 비서실장께서 확인은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언론을 통해서 시시각각 다 보고를 받으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대통령실에서 그런 워딩을 하실 필요가 있었나? 나 부위원장 기후환경 대사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대통령실에선 이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여전히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게 아니냐 뒷말도 나왔습니다. 당내 시선도 곱지만은 않습니다. 명예직이든 명예직이 아니든 간에 하여튼 공식적으로 정부의 한 축을 대표하는 신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공직이라고 하는 것일진데 그걸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틀어진 표면적인 이유, 이 양손에 쥔 떡 때문이란 데는 이견이 없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자기가 대표 경선 마음이 있었으면 부위원장 기후대사 안 받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양손에 딱 들고 그것도 먹으려고, 이건 잘못이야. 우선 양손에 떡을 다 줄 수는 없어요.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그 여성이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평생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지금 1이 훨씬 안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경륜이 있는 중진 국회의원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이 여기에 아주 합당하다,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과 2달 전 아닙니까? 그럼에도 기후대사라는 떡은 꼭 쥐고 있죠. 나 부위원장 측은 한꺼번에 직을 모두 내려놓으면 항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해명을 내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친윤계에서 이런 공격을 받고 있긴 합니다. 친윤계로 불리는 의원님들께서 유승민의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이번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오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 진위가 굉장히 다르게 알려졌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대사직, 비록 명예직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기도 합니다. 만일 나 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선다면 이 끈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많죠.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 선을 확 긋기보다 이게 다 충정에서 나왔던 것인데 조금의 미숙함이 있었다. 결국 내가 그걸 풀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본인의 목표와 지향은 친윤이잖아요. 친윤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솔직하게 그 당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면 기회가 저는 없지 않다. 나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에 도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신뢰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당대표 출마 안 하면 기회도 안 주어져요. 그래도 당대표 도전해서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하고 다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다만 친윤 주류 후보에서 비주류 후보로 정치적 입지가 바뀐 상황이죠.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나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저출산 대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직후에 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30.7%가 나 비대위원장을 차기 당대표로 지지했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그 뒤를 따랐는데요. 지금의 지지세가 유지된다면 승부수를 띄워볼 만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주류에서 비주류로 이제 신세가 바뀐 건데 나 의원이 그렇다고 지금 당원 지지도가 갑자기 확 다 빠지지도 않거든요. 일부 빠질 수 있고 하지만 또 비윤 쪽 당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당원들은 지지율이 또 좀 플러스되는 면도 있거든요. 반면 나 부위원장이 전대에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죠. 특히 친윤계에서 강한 비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의 눈밖에 났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 나경원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처럼 그렇게 반대 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나 부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남겼는데요.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키우려는 사람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의 말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건 다름 아닌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구성해야 이게 손발이 척척 맞아서 돌아간다.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은 당대표 후보, 나 비대위원장을 누가 도와주겠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차기 총선 공천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서 현직 의원이든 원외인사든 선뜻 돕겠다고 나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나 부위원장의 별의 순간을 맞았다 이런 평가도 있죠. 별의 순간은커녕 힘든 순간이다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 별의 순간은 아니고 별의 순간 아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별의 순간은 뭐 눈만 뜨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찬양할 때 오히려 그분들이 힘든 순간이겠죠. 왜냐? 줄 서야 하니까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출마하게 되면 그분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양다리, 세 다리, 네 다리를 걸쳐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나 부위원장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당권 주자 가운데 유독 김기현 의원 주변에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 쪽에 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른바 김장연대 쪽에 좀 그렇죠. 가 있다. 예. 근데 이 쏠림이 너무 심해 보여요. 역대 전당대회에서 이랬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 보여요.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영남 출신이죠. 공천은 곧 당선이다. 영남 의원들이 윤심을 따라 빠르게 줄을 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총선 본선에서 경쟁력이 중요한 수도권 인사들 걱정이 큰가 봅니다. 21대 총선은
그때 황교안 대표 시절에 희한하게 당 대표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다 영남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총선 앞두고. 그거 완전 망했죠. 21대 총선. 그래서 이렇게 쏠림이 심하면 결과가 조금 걱정스러운 벌써 경우가 1년 대부분 전이지만 있더라고요. 김기현 의원의 수도권 경쟁력 뭔가 보여줘야 할 텐데요. 서울 양천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죠. 친윤계인 조수진 의원도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김장년대 하니까 누가 배추냐. 그러니까 주역이 누구냐. 김기현 의원이 당권 주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장제원 의원을 보고 투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당대표 후보가 누구에게 가리는 것. 이거는 굉장히 그러면은 또 장점이라고 볼 수만 없거든요. 안철수 의원 이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수도권 연대 대 PK 연대의 싸움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수도권에서 승리할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중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재과 시 자신이 없어서라고 직격을 하기도 했죠. 최근 인산이를 이뤘던 선거 캠프 개소식도 버스 떼기다 평가절하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세과시 하는 거를 보면은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보여주기로 새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려고 할까 그런 걸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과시다. 아니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게. 아유, 좋아서 자발자가 모인 거 아닙니다. 저 버스로 이렇게 많이 동원했습니다. 수도권 연대의 핵심 키 바로 나경원 부위원장인데요. 그동안 친윤계로 분리됐던 나 부위원장 지금 출마를 포기한다면 그 지지세가 김기현 의원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죠. 나 부위원장이 비윤계 후보로 나서야 수도권 연대의 파이가 커집니다. 수도권에서 승리해서 다수당이 되라. 이제 그 열망이 너무나도 강하십니다. 제발 좀 수도권에서 이겨달라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하고 그다음에 또 비수도권 영남 쪽 의원과 1대1로 대결을 한다면 저는 저한테 표를 많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안 의원, 나 부위원장이 출마하면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유승민 전 의원까지 포함한 유한나 연대설도 등장을 했는데요. 서로 직접 손을 잡지는 않더라도 결선 투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지세가 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유 전 의원이 나 부위원장을 지원 사격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이 임명직 장관급 공직자인데 그 사람이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걸 두고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이 몇 날 며칠을 두고 계속 노골적으로 거칠게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대통령실에서 딱 이렇게 지목하니까 윤핵관들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집단 린치를 하고 왕따를 시키고.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윤핵관이란 분들이 청띠를 나눠주면서 윤핵관인 분들만 청군으로 나누고 나머지를 지금 백군으로 다 몰고 있는 기세잖아요. 유치하게.